B 빼기 로그에 2로 들어가는 겁니다. 2 로그 A. 로그에 B 더하기 2 로그 A. 이것이 뭐다? 음수다 되겠지. 그치? 그러면 로그에 A 제곱분의 B 하고 로그에 A 제곱분의 A 제곱 B, A 제곱 B. 이게 음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개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이야? 하나 플러스 하나냐?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네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하나가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고 또 하나가 1보다 작고 하나가 1보다 크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말이야. 그치? 따라서 A 제곱하고 A 제곱 B가 뭐고 1보다 크고 A 제곱 B가 뭐고 1보다 작고 또는 A 제곱분의 B가 1보다 작고 A 제곱 B가 1보다 큰 이걸 얘기한다. 그리고 A는 뭐하고? A는 뭐야 이거? A는 1이 아니고 A가 1보다 크단 말이야. A가 뭐보다 크단 말이야. 뭐 이런 말 있어요? 아하 여기 있네. 다 맞췄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왜냐면은 지금 여기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A가 1이 아니면서 동시에 A가 1보다 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는 얘를 보시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A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쵸? 이놈은 뭐가 돼요? B가 A 제곱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무슨 말이야? B가 A 제곱보다 작고 B가 A 제곱분의 1보다 크다 이거 말이야. 둘 다 참여될 수 없는 식이었으니 찾은 거야. 응? 왜? A가 뭐가 됐어 지금? 1보다 크지 지금. 1보다 커버리면은 여기에는 얘가 이건 1보다 큰 값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건 뭐야? 1보다 작은 값보다 작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맞지? 일어날 수 없잖아. 1보다 큰 값보다는 큰데 똑같은 수가 1보다 작은 값보다 작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A가 1보다 큰 값이잖아. 그거는 작고 이건 말이 될 수 있지 맞지? 이해하세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좀 어렵잖아. 요거는 쌤이 땀들이 넣어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B가 뭐야? A 제곱분의 1보다 작고 A 제곱보다 필기 잘 해두세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보통 애들이 이거 그래프로 풀어요. 그래서 못 풉니다. 그래프 풀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식으로 푸셔요. 이게 필요하지? 집에 좀 잤나 좀 때. 쟁이 좀 잤나? 못 잤나? 그 사이 또 학원 있었나? 이거 하시고요. 호준이 잤나 좀? 못 잤나? 계속 공부했나? 학원 계속 있었어? 힘내라. 힘내.
해결 하시고 16페이지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18번. 네, 봅시다. 18번인데. 네, 16번 문제고요. 16번 보고 10번 봅시다. 16번은 이거는 그냥 100% 그거죠. 그냥 상기로 푸는 문제 간단하게 생기게. A랑 보세요. A가 로그 머시기 더하기 로그 머시기 로그 더하기 로그 머시기니까 곱해버리면 로그의 8분의 A 더하기 B하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하고 C 더하기 A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쵸? 요 새끼하고 B라는 놈이 누구냐면 로그의 A, B, C란 말이지. 요 두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밑이 10이니까 증가함수니까 알맹이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 큰지 여기 큰지만 알아보면 되겠다. 괜찮았지? 딱 봤을 때 이거 두 개 뭐야? A, B가 지금 양수란 말이 있잖아. 문제. 왜 있어? 로그 썼잖아 지금. 로그 썼다 자체가 A, B, C가 다 양수란 말 아니겠지? 맞지? 그러니까 A, B, C 양수니까 양수 좀 있으니까 얘 둘 상기 있으면 뭐 나와? 산술기가 보여주시면 루트 A, B 나오지? 또 이거 뭐 나와? 루트 B, C, 2루트 B, C, 2루트 C, A. 그러니까 8 날라가고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커? 이게 더 큰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이제 중앙에서 되겠네. 중앙에서 신범위. 그래서 평균 분식으로 풀면 되겠지. 저희 내신이요. 평균 분식 어디서 배워요? 이제 다음 학기. 이거 집합 다음에 명제 다음에 명제 증명을 다음에 새로 생겼어. 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되시죠. 그래서 평균 분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라는 것은 2루트 AB 이렇게 것이고 B 더하기 C라는 것은 2루트 CA 이렇게 것이고 C 더하기 A라는 것은 2루트 AB, BC, CA BC죠. 이렇게 것이니까 이런 두 개 뭐 하는 거다? 곱해버리는 거. 정석에 유제문제 좀 많이 나오죠, 맞죠? 실력 정석에 이쪽에 곱해주시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8 A, C.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가 더 크고 같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자. 18번 문제.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나와있네. 그럼 이렇게 생긴 꼬라지들은 전부 다 그냥 뭐 다 지수함수 바꿔주면 되죠. 맞지? 지수함수 바꿔버려. A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0부터 1을 이렇게 A의 n의 n분의 1, 그 다음에 A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의 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개의 대소를 비교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이게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게 무슨 함수로 가지고 비교하는 얘기야? y는 ax 분이지 지수함수지 맞지? 단함수가 아니라 위에가 똑같고 밑에가 다르면 뭐였어? 단함수를 비교하는 거지? 그치? 우리 내용 테스트 내렸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y는 a의 x승이 무슨 함수? 감소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얘가 작아질수록 뭐 한다는 거지? 더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과 해드리면은 이게 신축법으로 바로 대소하게 가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지.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 수 1에서 부등식에도 시험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이번 중앙고사에도 시험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신축법이라고 해서 100% 신축법은 아니지만 신축법의 아이디어만 사용하자면 이런 거야. A분의 B라는 것이 1보다 크고 이런 상태에서 위아래 똑같은 수를 더해주는 것은 부등식 전향을 가진다라고 기억하면 돼. 그리고 A가 B가 0과 1 사이에 있는데 다시 또 얘를 위아래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면 양의 수를 더해주면 또 부등식 방향을 가진다. 그치? 그래 놓고 머릿속에는 2분의 1 생각하면 돼. 그럼 2분의 1보다 1 더하면 얼마 돼버려? 3분의 2 더 커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더 커진다고. 그 반대가 있을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A분의 B하고 A분의 1로 대표하겠습니다. 1로 하면 여러 번 하면은 뭐 양수라고 할까요? 양수. 그냥 1 합시다. 양수면 돼요. 알겠죠? 양수면 더 커진다. 커진다. 그리고 A분의 B가 더 작아진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한 방에 이제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렇잖아? 여기다가 위아래다가 뭐 더해주면 되나? 이거 뭐 개쓰레기 뭐 없네. 위아래 뭐 더해주면 여기 하나 있네. 여기. 그렇지? 이게 1번 잘했어. 0과 1 사이에 있어. 1 사이에 있지? 0과 1 사이에 있는 새끼는 뭐라고? 위아래 1 더해주면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더 큰 거지.
이해 가요.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뭐한가요? 이게 더 큰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더 크다. 이게 이거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얘하고 얘는 뭐 할 수는 있나? 얘는 지금 뭐 그냥 1보다 크네 얘가. 1보다 작고 맞지? 1보다 큰 색이니까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1보다 작은 색 이게 제일 작은 거지. 이거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15번 15번 가봅시다. 네, 가보십시오. 15번 볼게요. 살펴보면 위에 다음 연립분식 나타내는 영역이 있다. 첫 번째 말은 뭐 두 번째죠 뭐예요? 두 번째 뭐 이상이 생기기 저거 그냥 뭐 이상이 생기기 나오겠죠? x 더하기 y에 뭐 이거 나오나요? 적을까요? 줄게요. 요놈 그래프를 그냥 그리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의 2에 나눠져 버리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되고 여기 얼마다? 1 이상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겠고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이 영역과 만난다. 그러면 먼저 한번 해보면은 1,-1 여기 반지름이 1이라 했으니까 반지름 r이라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요놈만 그려보자. 요놈은 4에서 말은 뭐 이렇게 그려야지. 이거 맞죠? 그쵸? 좋고. 자 밑에 색이 그릴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x하고 y가 지금 양수선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그렇잖아. 있네. 끝났네. 그러면 보세요. 없네. 이 두 번째 줄 봐봐라. 두 번째 줄을 뭐라고 했어? 로그 2에 x 더하기 y가 쌩으로 들어갔네 지금 맞지? 그러니까 양수지. 그 약분할 때 그냥 약분해버리면 돼 안 돼?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지? 안 되면 이제 절대 씌워야 되는 건데 실패는 필요 없네. 그래서 이게 약분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게 뭐야? x 더하기 y가 얼마 이상이라는 얘기지? 2 이상이라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조심해야지. 뭐? 그리고 x 더하기 y는 원래는 뭐가 있었어? 0보다 크다 이런 거지 맞지? 근데 이거 필요 있어 안 필요 있어? 필요 없지.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마름모의 안쪽인데 그럼 끝났네. 마름모의 오른쪽 날개 날라가겠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4 이렇게 있는데 실제 y는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이면 위쪽에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뭐 원하고 접하고 지랄이고 하네. 원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과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반지름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중심에 가장 멀다 뜻이지. 뭐 그걸 그리고 지랄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 1,-1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원의 정의잖아. 같은 한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같은 점들을 집합 맞지? 반지름이 제일 크단 말은 제일 멀리 떨어진다. 누구겠어? 이 새끼이지 맞죠?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최대값을 만들 것이고 제일 가까이 있는 건 누구예요? 적합되게 돼요. 그렇죠? 이 바로 최대값을 만들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최대값 보이면 답이 나온다. 자, 또 질문 또 하십시오. 상단도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상단 없으시면은 저 기본 문제 한번 펴봅시다. 자, 오늘 지도 좀 빼보겠습니다. 지도 쭉 나가서 상하우스 더셀러니까지 좀 끝을 내도록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하우스 저번에 했던 거 마무리 좀 지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정석이 나오면은 근데 아직은 지금 정석이 안 나왔지만 정석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상하우스 일단 정석에 그 C파에 있는 걸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요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번에 그 어떤 걸 했었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흐름만 잘 보시면 돼.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이라든가 코사인이라든가 탄젠트라는 각이 이 각이 원래라면은 예각만 들어와서 중학교 들어왔는데 뭘로 확장했다? 이 둔각이든 예각이든 뭐 음의 각이든 다 확장을 해버렸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확장을 해버린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했어? 마이너스 안에 들어오면 코사인은 삼키고 사인은 뱉어버리는 그런 거였잖아. 맞지?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의가 아니라 증명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정의라고 합시다. 정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둔각이 들어왔을 때 2분의 파이가 짝수개냐 홀수개냐로 이렇게 날리면서 바뀌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그까지를 배우게 됐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저번 시간에 게 뭐가 있었냐면은 사인에 이렇게 2파이가 뭐 4개 있다, 5개 있다 막 보더라도 말이야. 여기에 세타라는 이런 모르는 각이 나오더라도 뭐로 취급하면 다 맞아 들어간다. 그렇지? 얘가 취급해서 5개 있으면 코사인 돼버린다. 코사인에 세타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얘가 취급했으니까 이건 항상 뭐가 있어? 항상 플러스겠지? 자 이것도 얘가 취급하란 말이야. 2분의 5파이는 뭐야? 두 바퀴 돌고 다시 파이 받고 와 있는 상태잖아. 맞지? 그치? 맞아. 얼마야 2분의 5파이가? 4 하면 두 바퀴 90도 와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렇죠? 따라서 얼싸 해버리면 사인만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란 말이지. 따라서 이거 뭐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까지 배운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아시죠? 맞죠? 그래서 상하함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각을 처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배운 내용이 되고 실제 여러분이 유제 나중에 풀어오신 것들 좀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하함수 정의가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상하함수 둔각 처리하는 거 그리고 음해각 처리하는 거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넘어가도 돼요? 안 돼요? 유제 풀어와서 저건 숙제 유제 풀어왔어? 민기 풀어서 안 풀었어? 여기 풀어와서 안 풀었어? 풀어왔지? 지금 질문할 좀 이따 질문할 거 있잖아 맞지? 좀 더 질문하란 말이야 알겠지? 질문하면서 다 적을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이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 그 일반각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각을 해봅시다. 일반각 필요성을 느끼셔야 돼. 근데 지금 실제로 그냥 우리 옛날에 10화에 나왔을 때는 그냥 한 바퀴 돌면 돌아도 바퀴를 표현해요 이지라는 게 일반각이지. 그치? 그런데 실제로 일반각이라는 게 우리 이과에는 되게 필요한 얘기인데 필요성이 뭐냐면 맨 처음에 뭘 했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에 우리 동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경이 있잖아요. 동경. 그치? 동경이 있으면 맨 처음에 수학에서 이렇게 정의했어. 이게 평각이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이게 각이다. X 양의 방향은 각.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아 보이는 동경일지 모르겠지만 2분의 1이나 100분의 1을 하는 순간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왜? 바퀴 수가 있는 애들은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현재로도 같은 각처럼 보이잖아. 어? 여기에도 동경이 하나 있고 여기 동경이 하나 이렇게 있어. 동경 1하고 동경 2야. 동경 1. 동경 1이 빨간색이고 동경 2가 흰색이야. 알겠지? 이것만 봐서는 뭐라 할 수 있냐면 원래 세타라는 각도 이게 지금 이 동경이 뭐 여러 바퀴 돌고 올 수도 있고 그냥 올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그냥 X축이 안에 방향 이런 각도 이렇게 정의해버리다 보니까 똑같이 느껴지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이 각이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동경 1이 나타낸 각이 뭐였고 동경 1이 나타낸 각과 동경 2가 나타낸 각이 이거는 진짜 세타고 이거는 2파이 한 바퀴 돈 거야. 180도 곱하기 2가 맞지? 한 바퀴 돌고 와서 세타가 되는 거라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대로는 동경 위치 같지만 얘를 갖다가 쌤이 만약에 뭐 해버리면 3분의 1을 해버린다 해볼까? 응? 그래도 결과 똑같아야 되겠지. 같은 각이면 같은 각이라면 무슨 연산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수학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이 새끼가 지금 3분의 1을 하는 순간 뭐가 돼버리는 거야? 얘는 뭐가 돼버려? 3분의 1 세타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어디쯤, 한 요쯤 있겠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새끼 뭐가 돼버리는 거야? 3분의 2파이 더하기 세타가 돼버려서 3분의 2파이는 얼마야? 120도 더하기 세타. 120도 더하기 조그만, 120도 더하기 3분 조그만 가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어디로 가고 있어? 여기가 있는 거야. 완전히.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연산에 대해서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 안 나와? 똑같은 대상이라고 해버렸는데 연산하면 다른 결과가 나와버려. 그럼 이거 수학이 뭐가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래서 수학을 바꾸게 된 거야. 이건 약속을 바꿨어. 뭐라 하냐면 바퀴수를 표현해야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지 않은 위치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동경 자체가 달라진다고. 동경 자체가 동경도 수학의 두 군데 닫혀있는 연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개쓰레기 돼버리려고. 쓸데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수학을 바꾸는 거야. 동경의 위치 달라지잖아. 위치가 달라지면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뭐 하냐면은 일반 각을 도입하게 돼요. 일반 각을 도입하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서 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근데 실제 문제는 또단 내각이 이렇게 주잖아, 맞지? 그래서 뭐 크게 쓸모는 없지만 한번 배우고 넘어갈 때 그걸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일반각을 도입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세타라는 것은 세타와 세타 1과 세타 2가 다 달라. 다른 각인데도 불구하고 동경을 일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동경의 위치가 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의 하나의 성질일 뿐이더라는 거야. 무슨 말 알아? 그럼 실제 각이라는 건 뭐라는 거지? 바퀴수를 표현하는 것만이 진짜 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같은 새끼면 아무리 연산해도 같을 거야. 맞잖아. 그게 진짜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되는 거 아니겠어? 수학에서 자꾸 놀라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 연산이 성립해야 돼. 안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야 각을 적분하고 각을 미분하고 그걸 다 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각을 정의하게 된다. 적어볼게요. 세타 1과 세타 1이 다를지라도 이거 이더라도 표현 성질 중에 하나로서 성질 중 하나로서 동경의 위치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동경의 위치는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학을 이제 바꾸는 거야. 수학은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조금씩 바꿔요. 네, 바꿨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 하냐면 일반각이라는 걸 도입하는데 일반각은 뭐까지 세타 1과 세타 2가 같다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을 뭐라 한다. 세타 1이 동경이 같을 뿐만 아니라 뭐가 같아야 된다. 바퀴수도 같을 때 같다고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세타 2k 파이 세타 1이 2k 파이 더하기 여기는 세타 이렇게 보시고 세타가 0도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 그리고 세타 2도 2k 파이 더하기 세타 그리고 여기 k1, k2 이렇게 줄게요. 여기 세타 1, 세타 2 줬을 때 세타 1, 세타 2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새끼도 뭐하고 표현하네. 같고 이 새끼도 뭐하고 이게 뭘 표현한 거야? 동경 새끼를 표현한 거야. 동경 새끼 1, 2 표현 이해하시겠습니까? 동경을 표현한 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다 보는 거야? 같다고 하지? 문제 생겼지? 바꾼 거야. 뭐라고? 바꾸자고. 실제로 바퀴수까지도 고려해서 동경을 표현한 새끼가 같을 때 실제로 같은 각으로 바꾼 게 바로 일반각이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죠? 그냥 바퀴수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엄밀해 지겠다. 그거에 이런 거를 정의를 그 역사적인 유래를 안 다음에야 뭘 알게 되냐면 이제 동경의 위치에 따른 각에 대한 문제가 왜 나오는지 알게 되는 거야. 문제 풀다 보니까 막 그 지랄 나오잖아. 저기 어디 있어? 30페이지에 4-8번도 나오고 유제 기본 문제 4-6번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 동경이 이 지랄이 저 지랄이 맞지? 그게 이런 역사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말이야. 그 실제 알파의 동경과 각 알파 일반각이라는 좀 적어줄게요. 요즘에 이제 일반각 개념도 많이 이제 문이과 계열에서 수학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냥 일반각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대학교 가면 다 일반각 써요. 알겠죠?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각 알파의 동경이 각 베타의 동경하고 비교했을 때 동경과 y는 x축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의 조건을 구해봐라. 이것인 조건을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실제 이렇게 동경만 표현한 것이 누구냐면 이 새끼예요. 근데 우리 바퀴수도 알아 몰라. 안 준단 말이야. 그럼 뭐 하는데? 이케이 바퀴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뭐 어떡하라고 하지? 그래서 실제로 알파라는 새끼는 이렇게 있다 보고 베타라는 새끼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요게 이제 y는 x축 대칭의 동경이 돼버리겠지? 뭐 여기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알파를 표현하는 알파 1이라고 할게. 왜 알파 1인지 알겠나? 바퀴 사실 모르니까. 응? 그럼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는 알파 1 더하기 2k 파이란 매개야. 뭐가 별거 없네 그냥. 여기 그냥 바퀴수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맞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베타 1이라는 새끼는 뭐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 동경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이 새끼 뭐가 되냐면은 베타라는 새끼는 베타 1 더하기 2k 이거 1 이거 2파이 1 이거 뭐 별거 아니지 맞지?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각에 대한 성질 중에서 우리가 y는 x축 대칭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
이 새끼랑 이 새끼 더하면 뭐가 된다? 90도 된다 이 말이야. 맞지?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그것을 식으로 표현해보는 거야. 알파 1 더하기 베타 1 이것이 뭐가 90도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2분의 파이 더하기 자 더하면은 사실 모르는 값이 어떤지 모르는 값이 더하면 2k 파이겠지. 이렇게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 더하기 2k 파이 꼴의 규칙을 가지고 있군요. 알겠지? 어차피 예각일 때 모든 값은 있잖아. 상하함수 정의된 모든 값들은 예각에서 정의하면 아주 다 확률하게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변태처럼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이지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상하함수의 모든 정의는 예각에서 펼쳐나가는 거야. 여기서 확장하는 거야. 근데 병신처럼 여기 해보고 여기 뭐하러 이렇게 해? 다 똑같은 건데 여기서 시작해서 다 펼치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만 이게 일반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여기 중에서 수학 관련된 과 가시면요 복소함수론이라고 해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거기 배우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매주 나오게 돼요. 데카르트라는 수학자 때문에 일반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줄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번. 상하함수의 조음각관계 저번에 했었죠? 기억납니까? 상하함수의 조음각관계. 지금 잘하면 안 된다. 상하함수의 조음각관계. 그러니까 실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건 좀 풀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봐 이렇게 했던 그게 있었죠? 똑같은 각 여러 번 나오는 거. 31페이지에 있나요? 기본 5번하고 49번이 보이시죠? 요거만 좀 쉴 테니까 힘내세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세타와 2세타와 저기 유제문제 49번 문제 보세요 한번.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코사인 3세타라고 상충되는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 안 됩니다. 엄청 우리가 관찰하기 힘든 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저번에 필기해드린 것처럼 요거 이렇게 들어드렸죠? 기억나시죠? 두 각을 더하거나 뺐을 때 2분의 파이가 되어버린다면 2분의 파이 배수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이걸 두 개가 서로가 서로를 표현할 수 있는 조음각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서로를 표현하는 서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실제로 요 예제 유제문제 49번을 풀고 나오죠. 원이 있는데 그 원을 12등분해서 각각의 분점을 각각 P1부터 P12까지라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타 하나가 몇 도겠어요? 세타. 그렇죠? 180도를 파이라고 할까요? 12분의 파이 되면 이겠죠? 맞죠? 이 몇 도 돼요? 몇이 돼? 뭐 앞에 없죠? 몇 도? 2파이. 원이네. 2파이. 얼마야? 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 그럼 30도네 이거 지금. 그치? 30도에서 특수항 넣어버리면 씌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풀지 말고 이 말이야. 알겠지?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코사인 3세타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더하겠냐면 코사인 12세타까지 더해봐라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누가 이해 아니나? 그러면은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얘기할 때 6분의 파이하고 더해서 좋은 게 뭐 있나? 첫 번째 6분의 5파이지 뭐. 6분의 5파이 있나? 뭐. 있죠 5세타. 그렇잖아. 그치? 근데 좋다는 것은 뭐 뒤지거나 뭐 이렇게 두 배가 똑같은 거랑 두 배가 되거나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한번 맨 처음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걸 떠올리는 거야. 세타 더하기 5세타는 얼마다? 파이드라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뭘 얻어낼 수 있어? 실제로 5세타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다? 파이 빼기 세타를 넣을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이야. 왜? 파이라는 것은 2분의 파이가 짝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그대로 코사인이 되버리거든. 뒤질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야, 이 새끼가.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5세타라는 것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보고. 괜찮겠어요? 그럼 이게 코사인이 되버릴 거니까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마이너스든 지랄이든 그냥 얘가 치우하기 빠릅니다. 얘가 아니라.